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젊을 때는 쉽게 넘겼던 말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들이 어느 순간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때문에 오래도록 잠을 설치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예민해졌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반대다. 세상과 사람을 충분히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젊을 때는 모르는 척하며 지나쳤던 상처가 나이가 들면 그대로 몸속에 남아 천천히 통증이 되어 되돌아온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오만함이나 고집이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말한다. 니체는 사람은 자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늙어간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남은 인생은 짧다. 젊을 때처럼 시간도 많지 않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남의 비위 맞추고 남에게 휘둘리고 남을 위해 상처받는 데 쓰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하고 슬픈 일이 된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 것,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것, 오래된 인연이니까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점점 깨닫게 된다. 어떤 관계는 이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천천히 정리해야 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건 인연이지만 나에게는 평생 나를 갉아먹는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마음이 묘하게 변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고 하루하루가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진심 또한 더 선명하게 보인다. 나를 대하는 그 사람의 말투가 왜 저럴까? 왜 나는 늘 이런 역할을 맡아야 하지? 그 사람은 왜 한 번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이 생긴다. 젊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의문들이 이제는 삶을 고스란히 압박한다. 나이를 먹어보니 알게 되는 것이 있다. 사람을 통해 얻는 위로보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상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니체는 말한다. 내가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 관계는 이미 떠나야 하는 관계다. 세상을 오래 살아보니 정말 그렇다. 늘 나에게 무심한 사람은 앞으로도 무심할 것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참고 이해하고 배려했는데 상대는 내가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가 남을 위해 참는 동안 상대는 우리가 참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배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서로 바뀌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완성된다. 내가 상처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가치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이다. 니체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어 본 철학자였다. 그는 성숙이란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젊었을 때는 설득도 하고 좋은 말로 돌려 말하기도 하고 관계를 붙잡기 위해 여러 방법을 썼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깨닫게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성격도 욕심도 말투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동안 우리가 눈 감아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는 늙으면서 더 따뜻해지고 어떤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날카롭고 이기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상대가 특별히 악해서도 아니다. 그저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나를 붙잡아주는 힘,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나게 해주는 힘, 오늘 하루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자존심이다.
자존심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세상은 더 가볍게 나를 대한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 정확해진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세우는 경계가 내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시간을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고, 너무 긴 세월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고, 너무 많은 날을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며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천천히 벗어나야 한다. 나이 들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내 마음이 조용히 말한다. 이제 정말 내가 너를 지켜야 할 시간이다.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이고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일이다. 사람이 변한다고 믿고 살던 시절이 누구에게나 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같은 기대를 품곤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변한다고 믿고 지켜본 시간만이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니체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깊은 기질과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인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받기만 한다.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에게 평생을 베풀어도 언젠가는 왜 더 잘해주지 않느냐는 투정이 돌아올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준 일이라도 상대는 그것을 권리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에게 이제 그만하겠다,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을 떠올리는 일은 거의 없다. 내가 해준 희생은 금세 잊히고 그들의 요구만 끝없이 남는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패턴이다. 형제 사이도 그렇다. 젊을 때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 내의 욕망과 이해관계는 생각보다 선명해진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 문제, 간병, 상속 같은 이슈가 나오면 한평생 함께 자란 형제도 낯선 사람처럼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변한 모습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질과 본성이 상황을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배려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성향,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는 태도는 나이가 들어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고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만 부모를 판단하는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 젊었을 때나 성인이 되고 나서나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자식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고마운 마음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기대조차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부모가 베풀었던 수십 년의 희생보다 자식이 받고 싶은 단 1번의 요구가 더 커져버리는 것이다. 이런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도 좀 헤아려 달라고 말하면 오히려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반발하기 쉽다. 니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은 자신의 내면 원리에 따라 행동할 뿐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상처가 특히 힘든 이유는 한 번 상처 준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상처를 준다는 데 있다. 인간의 본성은 사건이 아니라 패턴에서 드러난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약한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자기 이익을 위해 누구를 희생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그의 본성이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뒤에서 비난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언젠가 똑같은 방식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린다. 나이가 든 뒤에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길 기대하는 건 현실보다 바람이 더 큰 착각일 뿐이다. 니체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결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해 수십 년을 쓰느라 고단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바꾸려 했고, 자식을 바꾸려 했고, 형제를 이해시키려 했고, 친구를 설득하려 했고,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알게 되는 것은 다르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나의 태도라는 사실이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고 미련을 갖지 않게 되고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행동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상대가 갑자기 화를 내도 말을 함부로 해도 약속을 어겨도 나를 무시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거리와 경계가 생기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 거리두기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멀어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보인다. 니체가 말한 사람의 본질은 반복에서 드러난다는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된다.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행동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패턴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천천히 벗어나야 한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 탓할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사람의 본성과 나의 삶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해방된다. 상대를 바꾸려는 고된 노력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끝없는 대화에서 상처받고 울고 기대했다 무너지는 반복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결국 바뀌지 않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삶의 문을 조용히 닫는 일이다. 그 조용한 닫힘이 나를 지키는 힘이 되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끊는 일은 더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인연이란 것이 언제든 새로 생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보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늘 조심스럽고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머무르면 나 자신만 상처받고 지쳐간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런 갈림길에서 니체는 조용히 말한다. 너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단. 그리고 이 조용한 뒤로 물러남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지키는 가장 강한 지혜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말을 나누는 동안 마음이 조그만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프다. 이유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묘한 허무함이 밀려오는 사람이 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춰주고 억지로 예의를 지키며 돌아오는 길의 공허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예전에는 그마저도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오래된 인연이니까 버티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고 불편함을 감당하는 내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관계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니체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상대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단순해 보이지만 나이를 먹어보니 정말 놀랄 만큼 정확한 분류라는 걸 깨닫게 된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기뻐해주는 사람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전해진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10분만 나눠도 다음 하루가 가볍다. 반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비교하며 흉보는 사람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한숨만 남긴다. 그들은 큰 소리로 무시하지 않아도 작은 말투 하나, 작은 표정 하나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끼게 만든다. 이 미묘한 감정의 균열이 쌓이면 언젠가 마음은 조용히 결론을 내린다. 이제는 거리를 둬야겠다. 하지만 거리를 두기로 결심해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 오랜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죄책감이 더 크다. 특히 시니어들은 평생 참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나쁜 짓처럼 느끼고 떠나는 자신을 비난한다. 그러나 니체는 전혀 다르게 말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일은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에게 맞춰온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먼저 챙기겠다는 결심은 늦은 것이 아니라 제때 도착한 것이다. 떠나는 방법은 요란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조용할수록 좋다. 누군가에게 상처 준다는 느낌도 없고 스스로에게도 부담이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관계를 끊기 전에 상대에게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왜 힘들었는지, 왜 더는 만나기 어려운지,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말로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진심을 말하면 그는 그 진심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문을 닫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조용히 떠난다는 것은 사실 별것 아니다. 연락 빈도를 천천히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고 부탁을 더 이상 쉽게 들어주지 않고 감정적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의 문제를 더 이상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의 요구에 예전처럼 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억지로 끊지 않아도 인위적으로 갈등을 만들지 않아도 사람 사이의 온도는 저절로 변한다. 그저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용히 재정리된다. 떠나는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다. 혹시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오래된 인연인데 이래도 되나? 다시 한 번 더 참고 이해해 볼까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봐야 한다. 내가 참았던 만큼 관계가 좋아졌는가? 내가 이해하려 했던 만큼 상대도 나를 이해해 줬는가? 내가 희생한 만큼 상대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다. 이 답이 마음에 선명히 남아있다면 떠나야 한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굳어진다. 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가라고 말했다.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나에 대한 예의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상처 입히지 않고 더 이상 나를 가벼운 존재로 보게 하지 않고 더 이상 남의 기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된다. 연락을 줄이고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고 아니요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 조용한 움직임이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떠난 뒤에는 의외로 평온함이 찾아온다. 관계에서 쓸데없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으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천천히 되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새롭고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도 자연스럽게 된다. 떠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불필요한 관계가 줄어들수록 내 인생에는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떠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자유를 손에 넣게 된다.
떠난다는 결심을 하고도 실제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온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하루 종일 마음을 쓰는 일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나의 하루를 흔들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해방감 뒤에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살짝 찾아오기 마련이다. 마치 오래된 습관을 갑자기 끊었을 때 오는 흔들림처럼 마음은 한 번쯤 뒤를 돌아보고 싶어진다. 그래도 그 사람과 나눈 추억이 있었는데 너무 빨리 정리해버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짝사랑이든 우정이든 가족이든 오래된 관계가 주는 익숙함은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함과 행복은 다르다. 익숙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고 오래됐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니체는 말한다.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너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이다. 떠난 뒤 흔들리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사는 법을 배워온 세대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들었던 말 조금만 더 참아라 사람과의 인연은 함부로 끊는 게 아니다. 어른답게 행동해라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도 괜찮다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생의 후반부는 하루하루가 빠르게 흘러가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한다. 떠난 뒤에 느끼는 공허함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더 좋은 삶을 향해 가는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떠남을 결정했다고 해서 상대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친절해지고 어떤 사람은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 누구는 섭섭해하고 누구는 왜 연락이 줄었냐며 묻기도 한다. 이때 흔히 하는 실수는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갑자기 달라진 상대의 태도에 흔들리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생각하며 다시 연락을 이어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까봐 불편해하는 것뿐이다. 관계는 상대의 태도가 좋아졌다고 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변화는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 변화는 기다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야만 생긴다. 떠난 뒤에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지고 휴대폰의 알림이 줄고 불필요한 대화가 사라지면 허전해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침묵을 견디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니체는 이 침묵을 두고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했다. 온종일 남들의 말에 휘둘리며 살다 보면 침묵이 무섭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순간이다. 우리는 은근히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바라며 살았다는 사실을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진짜 나를 다시 세울 기회가 생긴 것이다. 떠난 뒤에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했는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내가 진짜 얻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그 질문의 답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대부분 우리는 상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해진다. 그러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나를 소모시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니체는 말한다. 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외로움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늘 허전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것이다.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때때로 과거의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약한 마음이 찾아오고 관계의 조각들이 마음을 흔들기도 한다.
하지만 떠나는 과정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일직선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흔들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이다. 흔들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잠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확신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다. 내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결정이었다는 사실. 인생의 후반부에는 한 번의 선택이 삶을 크게 바꾼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고 어떤 사람을 마음에 남겨두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떠난 뒤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평온함이다. 설명하기 어려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잔잔한 평화 같은 감정이다. 불편한 관계에서 멀어지면 그동안 눈치 보느라 쓰던 정신의 힘이 돌아온다. 불필요한 대화에서 빠져나오면 마음속 공간이 열린다. 상대를 맞추기 위해 억눌렀던 나만의 감정과 취향이 조금씩 되살아난다. 어느 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아, 이제야 나답게 살기 시작했구나. 이것이 바로 조용한 떠남의 힘이다. 요란하게 싸우는 것보다 한 번에 끊어내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오래가는 변화다. 인간관계의 가장 큰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난다. 마음의 문을 조용히 닫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나의 삶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생의 후반부로 오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며 쌓아온 인맥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지켜야 할 내 마음의 평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사람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가볍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정리해야 한다.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품고 가지 않아도 된다. 니체는 말한다. 인생의 후반부는 빼기의 예술이다. 얻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넓히는 것보다 좁히는 것이 더 강해지는 시간이다. 우리가 떠나는 이유는 미움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다. 평생 타인을 배려하느라,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눈치 보느라 고생해온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나의 에너지,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이것이 자존심이다.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자존심이 아니라 최소한 나 자신을 아끼기 위한 진짜 자존심 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는다. 친구, 친척, 동료, 이웃, 심지어 가족까지. 그 가운데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인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말투 하나로 사람을 아래로 깔아보는 사람, 도움을 받기만 하고 고마움은 모르는 사람,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한 이유는 단순하다. 젊을 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가치관이 있었고 사회생활은 참고 지내는 것이라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와서는 이 가치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참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희생해도 고마워하지 않으며 맞춰줘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더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떠난다는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대신 나에게 진심인 사람을 남기는 선택. 나를 소모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과 더 자주 어울리는 선택.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는 가지 않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에는 기꺼이 가는 선택.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면 인생은 서서히 달라진다. 우리는 흔히 큰 변화만을 변화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아주 조용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자존심이다. 떠난 후에 찾아오는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자유다.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에 웃어줄 필요도 없고 고개 숙이고 감정 조절을 하며 상대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관계에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필요 없는 감정 소모에 썼는지 떠올리면 스스로도 놀라게 된다. 이제 그 에너지를 내 삶에 돌릴 때다.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곳을 여행하고 몸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 더 자주 웃을 수 있다. 떠나야 비로소 들어오는 행복들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관계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아무나 마음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사람 하나로 인해 하루가 망가지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나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기면 된다. 관계를 좁히는 것은 외로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연결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을 100명 만나는 것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 1명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행복을 준다. 니체는 인간관계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했다. 너를 지키는 사람들과만 함께하라. 짧은 문장 같지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다. 나를 지키는 사람은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상처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기운,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대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공기.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 이게 진짜 관계구나 하고 느낀다. 이제 우리는 안다. 떠난다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고 포기가 아니라 성장이며 무책임이 아니라 용기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상처받으며 살기에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 남은 인간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것이다. 떠나는 순간 비로소 삶이 가벼워지고 방향이 명확해진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편안한 사람들, 내가 웃을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삶이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만 함께하겠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만 내 삶에 남기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대하겠다. 이 문장은 인생 후반부를 지키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관계도 두렵지 않다. 떠날 수 있고 남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주인공답게 살아갈 수 있다.